여러분 저는 지방자치론자였어요. 지방자치론자였습니다. 제가 뭐 노무현 좋아했으니 오죽했겠습니까? 지방 분권, 그 국토 균형 발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평등, 뭐 이런 거 얼마나 좋아했겠습니까? 좌파 새끼였는데. 근데 제가 이거에 대해서 지방자치론, 그러니까 왼쪽에 대해서 경악을 한 게 통일운동하고 이 지방자치론이거든요. 이제 제가 이제 뭐 정치평론을 하고 뭐하고 하면서 이제 이게 2017년, 2018년 이제 그때부터 많이 돌아다녔거든요. 대선 끝나고. 그리고 이제 현지에서 어떤 모습으로 돌아다니냐, 돌고 있냐 정치가. 그래서 이제 돌아다니다가 이 한 7, 8년 동안 본 꼬라지가 지방자치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얘기할 수 없는 그런 경험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걸 좀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지방자치가 나라 골병 들게 하고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저는 지방자치 관련돼서 일단 지금 이론적으로 말하면 규모의 경제가 절대 나오지 않아요. 규모의 경제가 절대 나오지 않는다. 예를 들면 뭐 그런 거예요. 학생 수가 너무 적으면 그러면은 답이 있을까요? 교육 인프라가 그 의사가 환자 수나 기타 등등을 봐야 의사가 뭐 애를 낳는 사람이 있어야 산부인과 의사도 있고 뭐 하듯이 인프라가 되려면 있잖아요. 규모의 경제가 어느 정도 돼야 되는데 대한민국 지방자치는 그걸 다 부셔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왜 그렇게 부셔버리나 봤더니 팔버릇이 세요. 지방자치로 가면. 그래서 제가 지방자치 이렇게 사랑방 역할하는 게 지역 명문고 동문회가 정말 크게 역할을 해요. 그래서 이제 그 지역 명문고의 뼛속까지 머릿속에 있는 의식은 너희가 우리 동네 짱들이다. 뭐 주먹장이 아니라 공부 잘하는 짱들이자 이거죠. 그래서 이제 서울에 있는 좋은 대학 갔다 와가지고 뭐 고시 붙고 뭐 하고 해서 너희가 다시 이제 우리 동네 방구 좀 끼는 뭐 이런 거다라고 되는 건데 그런 훈육 속에 자란 사람들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거대한 패거리를 이뤄요. 그리고 경쟁 고등학교가 없잖아요. 그러면 고등학교 안에서 또 싸워요. 누구 형파, 누구 형파. 너 그거 누구 형 아니? 뭐, 와 진짜 여러분 그거 현실로 보면은 닭살이 싹 돌고 어우 촌찌러 이렇게 되는데 나 누구 형 사람이야. 그래서 그런데 그게 이제 중앙 정치에서도 크게 다르지 않죠. 나 윤석열 사람이야. 뭐 나 뭐 한동훈 사람이야. 뭐 이런 거 가지고 뭐 그런 거 보면 참 아직도 이게 대한민국이 꾸진 거죠. 지방에 가면요 있잖아요. 민주당 국민의힘 그런 경계가 지금 터집니다. 되게 웃긴 게 저 새끼가 민주당이야? 어렸을 때부터 경쟁하고 컸던 사람 있죠. 그 사람이 민주당이면 그럼 나는 국민의힘 가야지 이런 식이에요. 그리고 시류에 따라서 당적을 이렇게 저렇게 바꾸는 사람들 천지입니다. 제가 뭐 남양주에서 이렇게 최민희 의원 측근이었던 분 같은 경우도 새누리당 출신의 거기 남양주 시의회 의장했었던 분이 뭐 최민희 의원 측근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뭐 그런 식입니다. 구체적으로 좀 얘기할게요. 2018년 지방선거에서 있잖아요. 민주당이 그때 이제 창원이었을 거예요. 창원인가 마산인가 막 헷갈리는데 그때 통합됐었나? 지금 약간 좀 헷갈리긴 하는데 그때 다수석을 차지했어요. 지방의회에서. 2018년 지방의회 선거 완전히 그 보수가 괴멸적으로 패배한 선거였잖아요. 그런데 그 지방의회 의장이요. 민주당이 아니라 자유한국당 쪽에서 먹습니다. 왜 그래인가 하고 가서 봤더니 그거예요. 거기 자기네들 그 학교 동문 애들끼리 뭉쳐가지고 저 학교 인간들하고 저쪽 파가 당대표 되는 거보다 차라리 자유한국당 쪽 후보가 의장이 되는 게 자기네들 그 인적 네트워크 뭐 학교 동문 이런 거로 봤을 때 그리고 집안이나 이런 걸로 봤을 때 그게 더 맞는 거다. 그래서 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넘게 차지했는데 자유한국당 후보가 의장이 된 사태가 벌어져요. 그래서 보면서 지방자치는 진짜 아사리판이구나. 제가 그거를 처음으로 느끼게 된 상황이었는데 뭐 이제 그때 이제 한 바퀴 전국 돌면서 창원 갔다가 그 다음에 광주하고 또 군산도 이렇게 움직였어요. 광주를 또 갔더니 김광진 의원 있잖아요. 청년 비례 민주당 그때 2016년 총선에서 청년 비례를 해서 국회의원을 하고 계셨었는데 김광진 의원이 2012년에 청년 비례였나? 그리고 이제 거기서 이제 뭐 청와대 문재인 청와대에 들어가고 비서관으로 들어가고 뭐 이런 상황이었는데 김광진 의원 디스를 어마어마하게 하는 거야. 광주 분들이. 그래서 아니 김광진은 순천의 아들 아니야? 그리고 이 전라도 사람인데 왜 전라도에서 욕을 먹지? 그랬더니 그 다음에 나오는 얘기가 너무 재밌었어요.
우리 동학이가 진짜다. 이동학 최고라고 계시잖아요. 지금 평론 텔레비전 방송에 나오는 분이 있는데 광진은 말이야 그 사돈서부터가 그 장인서부터가 어쩌고 저쩌고해서 이 동네에서 뭐 어쩌고 저쩌고 막 김광진 의원 뒷담화를 하면서 우리 동학이가 진짜 백이니까 유평론가도 잘 보십시오 그러는 거야. 그래서 아이고 씨발 내가 이동학하고 이 김광진 사이에서 내가 왜 끼어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서 재밌네.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중앙 정치인들 사이에서도 누가 공천받고 누가 청년 비례가 되고 뭐 하는 거 상태에서 하는 거에서도 이렇게 파벌이 있구나. 재밌다. 그래서 이동학하고 김광진 사이에서도 동네에 파벌이 있네. 그러고 이제 재밌게 봤죠. 그리고 이제 제가 군산에 갔는데 군산에 그 47억짜리 예산이 뭐가 있었어요. 근데 그거 가지고 이제 기가 막히다는 거 이제 제보자죠. 그래서 이 지방자치에 대한 한심함, 민주당에 대한 비판 세력이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거기서부터 제 인생 꼬이기 시작하는 건데. 그러니까 그때 이게 농기구 정비창 관련된 이런 업체 관련된 그런 거였는데 그거를 좀 통합해야 된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는 여러분 그 부품을 조달하건 뭐를 하건 간에 있잖아요. 그게 정비업체가 그 규모의 경제가 안 되면 그럼 조금씩 다 할 거 아니에요. 정비를. 근데 그거를 이제 그 조합 단위로 하는데 옛날에는 조합이 농민들이 많으니까 그 농기구 하는데도 계속 그 정비창에서도 정비하고 뭐 하는데도 계속 이게 돌아갔겠지. 그런데 이제 농민도 줄고 뭐 하고 그러니까는 한쪽은 이렇게 되니까 이걸 통합하고 뭐 하고 할 수 있게 그런 걸 지금 지원하는 예산이 47억인가? 그래서 그거 플러스 엔드 여러 가지로 해서 그걸 통폐합하는 그거에 왔는데 그거를 그냥 통폐합이 아니라 각 파벌이 모여서 찢어 먹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그건 이제 제보 받으면서 그렇구나. 이게 찢어 먹는구나. 그리고 이제 거기서 이제 마을 도서관 사업이라고 있었거든요. 마을 도서관 사업이라고 있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때 박근혜 정부하고 뭐 이럴 때도 도서관들 그거 맥락 없이 그 예산 낭비하면서 이용하는 사람들도 없는다고 짓는다고 막 박근혜 정부가 뭐 한다고 욕해놓고서 지들이 하네? 그러면서 이제 기초단체에서 도서관 없는 기초단체들이 좀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데다가 도서관 보급하는 사업인데 하나에 여러분 짓는데 최소한 70억에서 많으면 한 120억 정도 들여서 도서관을 지어요. 운영비 빼놓고. 그런데 이제 제가 가서 그때 기가 막힌 게 도로가 하나가 있으면 그 기초자치단체별로 도서관을 만드는데 그런데 이 기초단체하고 저 기초단체하고 경계가 이렇게 도로로 경계가 되어 있는데 그 도로 건너편에 이쪽 지방자치단체의 도서관 이 도로 이쪽에 저쪽 지방자치의 도서관이 이렇게 생겨버리면 그래서 보면서 그래서 내가 여기 땅 주인하고 그거에 지금 뭐 지방 정치가 뭐가 됐나? 하도 기가 막힌 풍경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놓고서 이제 그 여러 개가 그 노인들 있으면 노인정하고 마을회관 같은 거 개량 사업 같은 거 할 때 마을회관 위에다 태양광은 기본으로 깔고요. 거기 뭐 냉장고도 들어가고 편의시설도 들어가고 거기서 밥해 먹고 뭐 할 수 있게 이런 걸 다 현대화 뭐 난방도 하고 뭐 하고 하는데 하나에 5억씩 들어가는 그런 사업인데 그것도 막 어이가 없고 기가 막히고. 그래서 이제 아까 그 도서관 같은데 그런 데들 양쪽에 다 지어놓고 나면 근데 나중에 가서 보면은 다 한가하죠. 그래서 그게 지자체에서 2017년 뭐 이런 데서 한 2019년 돼서 이제 완공되고 가보면은 기가 막힙니다. 양쪽 다 한가해요. 양쪽 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통합해서 지어야 하면 될 걸 왜 양 두 개를 지었을까 하고 보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직원들 또 지역 유지들 그거 있죠. 일자리 창출이죠. 완전 월급 루팡입니다. 도서관에서 사람이 많이 이용을 해야 거기 있는 직원분들도 바쁘죠. 그래서 제가 여기 지금 전 세종특별자치시 살잖아요. 여기 세종에 도서관 가니까 진짜 사람 많더라고요. 그치 도서관 이렇게 애들도 바글바글하고 어른들도 애들 데려온 어른들도 있고 이렇게 바글바글한 도서관이 돼야지. 텅텅 빈 그 지역에 도서관 보고 있으면 그리고 그럴 때 그 동네에서도 사람 많은 데다 지어야지 외진 곳에다 짓고 막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지역 유지들 짬짬이 아니면 설명이 안 된다. 하면서 뭐 민주화의 성지, 전라도에 대한 저의 어떤 판타지 같은 게 산산조각이 나는 거예요.
산산조각이. 그리고 이제 제가 금남로에 가서 그때 호텔에 매출 머물러 있었거든요. 그 아시아 문화전당이라는 거, 전남도청 자리에 있었던 건데 그거 자리에 근처에 그 호텔을 해서 며칠을 거기서 묵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전라도에서 광주 분들 그 지역 정치 돼 있는 분들 계속 스케줄 잡고 순차적으로 계속 만나면서 중간에 시간 날 때마다 아시아 문화전당 가가지고 프로그램 뭐 돌고 있나 이런 거 했거든요. 사람이 없어. 그 예산 돌려서 뭐 하는 프로그램들은 돌아가는데 관객이 없는 거야. 이거 100% 적자지. 그래서 그때 이제 아시아 문화전당 예산 얼마 돌아갔나 봤더니 수십 년 동안 수조를 썼어. 그래서 아시아 문화 중심 도시로 광주를 만들겠다는 건데, 그래서 제가 하도 어이가 없어서 보니까 절대 성공할 수 없는 사업이라더라고요. 일단은 문화사업 종사자가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민주화 유공자들이 사업을 해요. 그러니까 민주화 유공자들이 사업을 하는데, 아니 민주화 유공자들이 문화사업을 왜 그분들이 합니까? 그래 놓고서 뭐 동학농민 어쩌고 저쩌고 그런 거 제작해서 아시아 문화 중심 도시가 돼요? K-팝을 해야지. K-팝, K-뮤지컬, 뭐 영화 제작, K 컨텐츠 이런 걸 해야지. 뭘. 그래서 내가 그러면 기업체가 유치되기라나 뭘 하나. 그러고 봤더니 민주화 유공자 사회도 파벌 싸움이 극심해요. 근데 그 민주화 유공자들 그 중에서 파벌 싸움 극심해서 이렇게 보는데 등급이 높은 분들, 그러니까 14등급, 13등급이 쪽수로 75%야. 1, 2, 3등급은 얼마 안 됩니다, 숫자가. 그러니까 민주화 유공자 동지회 뭐 이런 데들에서 13, 14등급들이 1, 2, 3등급을 밀어내고 자기들이 그 동지회를. 왜냐? 1등급도 한 표, 14등급도 한 표거든. 14등급은 여러분 그 버스 타려고 기다리다가 경찰한테 뭐 그 공수부들한테 곤봉으로 뒤통수 맞았다. 이 정도여도 14등급 되는 사람들이 있거든. 그리고 그것도 그 인후 보증. 뭐 증거가 없잖아요. 제 친구인데요. 그때 맞았어요라고 얘기만 해주면 14등급 나오고. 그렇게 돼 있던 사람들이 유공자회를 장악을 하는데 아주 그 건달분들이 아주 그냥 설치면서. 그래서 온갖 이권에 개입하는 거야. 지역 공무원들에서 굴림하고. 그래서 내가 유공자들 그러고 있다라는 거 거기서 제보 받으면서 광주 민주화 운동에 대한 환상이 바사사삭 박살이 나지. 그래서 제가 현장을 직접 보는 게 정말 중요하다. 이런 얘기예요. 지방자치론자에서 제가 중앙집권론자로 바뀐 건데, 그렇다고 중앙공무원들이 지금 멀쩡하냐? 그거에 대해서도 물음표를 쳐야죠. 정치가 공무원들 통제력을 상실했어요. 민주당도 그렇고. 그리고 제가 우파 와서 기절을 하겠는 게, 여기 이제 너무 시스템 자체가 헬렐레해가지고 공무원 통제 그리고 국가에 대한 어떤 비전을 가지고 뭘 설계할 수 있는 정당의 역량 자체가 국민의힘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어디 파견 나가가지고 공무원들한테 윽박 질러가지고 자기 뭐 친인척들 대학 교수 만들고 영향력 있는 사람 만들고 뭐 이런 짓거리들이나 하지, 나라를 어떻게 한다 이거 자체가 헬렐레합니다. 중앙 공무원들의 통제들이 정치의 통제에서 벗어나고 있고, 역으로 중앙 공무원들이 정치라고 한다고 오는 사람들한테 이권 제공하면서 정치를 통제해요. 역으로. 뭐 따님이 이번에 뭐 하십니까? 이번에 어디다가 취직시켜 드릴까요? 뭐 이런 식으로 공무원들에서 또 정치를 하시는 고위 공무원들. 그래서 이제 평범한 지방 공무원들 있잖아요. 평범한 지방 공무원들이나 중앙 공무원들은 영원히 가출해요. 소신을 가지면 안 돼. 그냥 힘센 사람들이 방귀 끼고 뭐 한다는데 그래라 뭐 무슨 기회 편입 분석 같은 게 뭐 있었냐. 타산이 안 나와도 그냥 한다면 하는 거지. 내가 무슨 거기다 대고 하냐. 서류만 잘 갖추자. 그냥 비즈니스 미소를 딱 이게 강화하세요. 제가 여기 오른쪽 와서는 안 그랬는데 왼쪽에 있을 땐 공무원 여러분 많이 만났거든요. 뭐 왼쪽에서는 뭐 요번에 지방 행사가 하는데 뭐 요번에 부스를 만들어서 무슨 기획안을 하는데 너도 뭐 하나 하지 않겠니? 뭐 이런 제안도 많고 그래가지고 저는 지방 공무원들 이렇게 그때 민주당 때 많이 만났는데, 그러면은 뭐 정치적으로 뭐하고 유튜브 한다는 놈이고 위에 지방자치단체장이 내려본 놈이니까 누구 줄 타고 왔구나 하고 비즈니스 미소를 딱 하는데, 이분들이 나는 문제될 거 하지 않아요라는 게 딱 느껴지는데 거기서 이제 가슴이 아픈 거야. 도대체 이게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건가.
서류 그냥 완벽히 갖추고 자기는 문제될 게 없게 해놓으면 땡이다 이런 자세를 가지고 있는데 근데 그분들도 충분히 이해는 가. 그래서 이제 저는 그런 거죠. 자기가 도장 찍는 권한을 가지게 되면 윗사람들의 청탁이나 기타 등등으로부터 자기가 몸은 상하지 않고 잘 이걸 마치고 그리고 공무원 연금을 받으려면 복지부동하는 게 장땡이죠. 그리고 정치질을 많이 하면 할수록 업무량이 줄어들고 그리고 이 신세가 편해지죠. 공무원 분들도. 그래서 외근직 공무원들은 인력이 부족해요. 그래서 파김치가 되도록 뺑이를 치고 일합니다. 제가 그때 사회복지 쪽 공무원 분들 진짜 다리가 부릅더라도 노인들 그 찾아다니면서 그 취약 노인들 파악하고 취약 아동들 파악하는 공무원분 한번 이렇게 따라다닌 적이 있는데 죽어라고 일을 하더라고요. 근데 내근직은요. 그러고 나서 와가지고 한번 이렇게 그분하고 같이 동네 한 바퀴 따라서 돈 다음에 거기 이제 행정센터 들어와서 내근직 왔는데 서류 띄는 사람들 별로 없어. 뒤에서 여유 있게 하고 그 뒤에 또 흡연하는 장소 같은 데 있잖아요. 가서 보면은 확 늘어진 사람들이야. 그래서 야 내근직은 월급 루팡들이 갈수록 늘어나고 외근직은 저렇게 파김치처럼 일하고 이거 그러면서 제가 느끼게 된 게 정치질이 능하면 신세가 편하다. 그래서 제가 이런 거 지켜보면서 리더들이 그 지방 그 리더들 있죠. 이 지방 카르텔 파벌의 등에 업혀서 지자체장이 돼요. 이 지방 카르텔하고 척을 지면요. 그럼 그 공무원, 그러니까 지방 경제 자체가 다 교부금 내려온 거로 나눠 먹으면서 형성되는 뭐 토건업자, 뭐 기타 등등 장비업자들 이런 분들로 이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삐딱선을 긋는다? 그러면은 이제 절대로 지자체장 못 되죠. 제가 이제 지방의 교부금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경제가 되더니 이렇게 정치인, 지방 공무원, 각종 조합장들 뭐리 제도권이 되고 동문회 종중 이런 데가 제야예요. 지방 가면. 그래서 내가 큰일 났다 이거. 강력한 권력 그룹이 되는데 어떻게 견제받을 수도 없고 견제도 불가능하고. 그리고 제가 이제 지방 소멸이 중앙이 너무 발전하고 주방하고 차별 때문이다. 뭐 그러니까 뭐 중앙이 지방을 착취한다 뭐 이런 식의 구조를 인식 구조들을 가지고 있는데 웃기고 자빠진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지방 권한이 강화해야 된다는 그런 사람들 제가 극혐하는 거는 정치를 판타지로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라도 경상도 정치 바닥 한 바퀴만 돌고 와도 제정신 바뀐 인가 아니면 지방자치 확대에는 절대로 이야기 못한다. 대한민국 지방자치의 권한을 넘겨주잖아요. 그리고 예선을 눌려주잖아요. 그럼 자족이라는 걸 할까요? 잘 되는 얘기들을 해. 그렇게 해서 권한을 넘겨주고 예산을 늘려주면 지방이 각자가 서로 차별화돼서 지방이 잘 되는 판타지를 얘기를 하는데 그럼 실패했을 때 우리 지방 정부가 삽질했어요. 아니 당장에 잼버리를 보라고. 잼버리를 보고 평창 동계올림픽을 보라고요. 저희가 삽질했어요라는 얘기를 해요? 우리 잘못으로 우리 동네가 발전에 실패했어요. 그런 자성을 합니까? 대한민국 지자체들이? 대한민국 지방정치의 기본 멘탈리티가 중앙 탓, 남 탓, 포퓰리즘이에요. 지방 분권을 종교적 신념으로 만들어 놓은 게 그리고 그걸 우쭈쭈판을 만들어 놓은 게 김대중 노무현이고 저는 김대중 노무현 존경해서 지방 분권 논자였었던 입장에서 그래서 그게 얼마나 판타지가 이상주의가 현실을 개판으로 만드는지에 대해서 뼈저리게 느꼈기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지금 상태에서 지방 발전을 하고 싶으면 중앙이 계획해서 해야지 지방한테 맡겨놓으면 뿜빠이 하느냐고 절대 발전 프로젝트가 될 수 없어요. 그리고 중앙 계획이 할 때 키워드는 규모의 경제입니다. 규모의 경제. 공간 활용에 대한 개념을 바꾸고 인프라를 집중시켜야 돼요. 막 산재에 있으면 안 되고 찢어 발견하면 안 됩니다. 경제성이 나오는 규모의 경제가 돼야 그렇게 지방을 재설계를 해야. 그래서 컴팩트 시티론 뭐 이런 얘기하다가 저는 뭐 한 번도 만나 뵌 적은 없지만 마강래 교수님 의견 보고 이분한테서 어떤 솔루션을 발견하고 뭐 그런 것도 있는데 마강래 교수도 한번 찾아간다 하면 해놓고서는 아직 못했네. 그러고 보니까 순간적으로 생각이 난 거고.
철저히 중앙 권력의 규모의 경제를 중심으로 중앙 권력이 규모의 경제를 중심으로 기회 편익 분석하면서 답을 찾아야 돼요. 옳은 거니까 비용이 적자가 나도 해야 돼. 그러면 그 적자 속에서 허덕이면서 다른 새로운 프로젝트를 기존에 있었던 온갖 잡다한 적자 덩어리들 때문에 새로운 뭐를 할 수 없게 됩니다. 병원, 교육, 문화, 사회복지 인프라, 쇼핑 공간 이런 게 전부 다 규모의 경제가 답이 나와야 자연스럽게 돌아갑니다. 쉽게 생각해서 가성비가 나오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키워드는 규모의 경제, 그리고 효율성, 방식은 중앙기획, 그리고 지방하고 협의를 하면서 해야겠죠. 문제는 중앙정치도 해체 수준이라서 기술관료체계를 이끌고 무언가 국가의 전략을 짜는 그런 정당과 정치인이 복원돼야 됩니다. 제가 봤을 땐 기술관료체계와 능력 있는 정치인, 박정희 대통령의 시스템, 그 시스템을 박정희 대통령하고 전두환 대통령 때 있었던 시스템을 독재라고 그냥 해체버리는 멍청한 짓을 한 거예요. 제가 봤을 땐. 절대로 지방의 권력과 예산을 지금의 꼬라지 상태에서 넘기면 안 된다. 세금 기생출이 폭발하게 되고요. 지금도 나라가 다 빨려서 뒤질 지경인데 절대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지금 해야 할 일은 정치를 유능하게 만들고 빌드업을 하고 기술관료체계, 대한민국이 이걸 이렇게 만들어냈었던, 그러니까는 지방을 어느 정도 발전시켜 놓고 중앙기획이나 뭐에서 효율성이라는 개념 자체가, 그리고 파벌 정치 속에서도 발전 전략을 해야지 지방에서 방구 끼고 에헤마는 그런 비전. 그냥 세계는 그냥 여기가 전부 다고 우물한 개구리 같은 사람들이 지방 정치를 장악해서 뭐 글로벌 퍼스펙티브도 없는 상태에서 글로벌 가치사슬 체계에서 무엇을 투자를 유치하고 뭐하고가 아니라 그냥 동네에서 예산 받아서 찢어발겨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지금 정치의 헤게모니를 장악한 상태에서, 이런 상태에서 지방 분권 강화하면 안 된다. 언젠간 해야 되겠지라는 얘기도 할 수 있지만 저는 대한민국이란 나라의 기본 체질이 중앙기획, 기술관료 체계 그거 무시하고 지금 지방으로 넘겼다가 나라 뽕빨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 얘기 여기까지 할게요, 여러분.